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해군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부가 미국 해군 공백, 큰 것 왔냐, 왜 한국의 화풀이,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한다, 이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죠. 전술핵 논의가 되고 있다, 달러에서 위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핵벙커버스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 백악관에서 핵 공격을 한다. 전술핵이죠. 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 이제 뭐 미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민간인 시설에 폭격을 하자니 이란이 또 사우디나 이런 데 깨버리면은 뭐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핵시설에 공격을 한다. 뭐 가능한 이야기고 남은 유일한 카드가 아닌가.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 핵공격 관련되어서 이것에 대비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하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미국도 저 덴버 밑에 가면 그릴 지하 도시가 있다. 저는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덴버 가시면은 이제 동쪽에서 접근하면 평원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로키 산맥이 그냥 병풍처럼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핵공격이나 이런 데 이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죠. 저기 뭐 대통령이나 미국의 귀족들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가공할 이 보호력을 가진 게 바로 이란의 지하기지다. 뭐 북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기술자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뭐 좋겠죠. 그리고 뭐 과거 이제 소련이나 중국도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그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평지죠. 그래서 인공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란은 인공 구조물 위에 또 자연적인 커버가 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산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공격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안에는 인택트하게 보호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이런 데 대비해서 여러 개 이제 복합으로 이렇게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핵 공격을 하고 실패한다, 그럼 뭐 이란은 당연히 핵무기를 만들게 되고 일파만파 퍼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역시 핵무기를 만들게 되겠죠. 이제 핵 도미노,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뭐 심각한 문제죠. 이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것은 악마 같은 짓이다. 다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미국인들의 생각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 자식들아, 뭐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려, 뭐 불바다로 만들어버려,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뭐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 사람들이 저놈들 말이야 아주 폭력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있으면은 뭐 10%는 상당히 이제 바이오런스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미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는 아직까지는 이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핵을 쓰겠다, 뭐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테헤란을 수소폭탄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주변에서 아마 끌어내릴 겁니다. 그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전술핵 공격은 가능한데 이 선택은 엄청난 후과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악의 제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빠졌는데, 역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튀는가,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즉 미국 국채를 누군가 팔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다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국채 금리가 내린다. 이건 무슨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내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이 중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그래서 오르는 거죠. 자, 이것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누려왔던 지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유동 자금이 있습니다. 달러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서 위안화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중국의 국채 수익률은 시장 논리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봐도 이런 추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미국은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 불안에 떠는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브릭스 뭐 이런 거 새로 만들고 있죠. 이 대체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몰리고 있다. 어떤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순수 시장 논리로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중국은 순흑자국으로서 무역 수지 그리고 정부 재정 부문도 상당한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번에 이란전이 터지고 나서 유가가 폭등했죠. 그런데 뭐 미국은 엄청나게 소요를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미국 국민들 이 휘발유 가격이 거의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50%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60불대에서 한 80불대 이 정도 한 30% 올랐는데 휘발유 가격은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한 60% 올랐습니다. 이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 그냥 뭐 이 우리 주머니들 다 털어가고 있는 거죠. 이 미국 국민들 뭐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이거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하원의원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한 20군데 교체가 되는데 이 상원도 상당히 이제 위태롭죠. 뭐 사실상 하원 상원 다 내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원 투표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막 트럼프에 대해서 이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는 절대로 음모가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군, 방위산업체, IT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실질적인 소유자들, 지배자들, 귀족계급들이죠. 자, 이들이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란 전쟁이 잘못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지도자를 교체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이때 미국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어떤 제국 이 위치를 유지해 온 겁니다. 만약 미국이 슬기롭게 대처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 파워가 흔들리고 이런 것을 복원을 하고 군사력도 힘의 투사가 아니라 재건에 집중한다면은 막 미국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뭐 저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제발 제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뭐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기대를 했었죠. 이제 뭐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비축류 관련돼서 일본 역시 상당한 이제 전략 비축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50일에서 191분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얼마 전 자료입니다. 지금 9월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뭐 바닥권에 근접해 있고 중국 역시 물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이대로 이제 더 이상 축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국은 석유가 이제 미국처럼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돼서 중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5세 팔레스타인 소녀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하는데 마취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가 고통 때문에 기절하길 바랬는데 이 절단 수술 내내 아이가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이런 끔찍한 이야기 이 마크 펄무터라는 미국 외과 의사가 와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여기에 미국의 책임 뭐 상당합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폭탄 전투기 전부 미국 거고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전투기 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르지 않죠. 이 이야기 뭐 스칼리러나 이런 사람들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면에서 공범이다.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다 마찬가지죠. 정말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편을 좀 들고 있죠. 자, 이란 애들이 회담에 진지하게 임한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협상을 하면서 지도자를 참수하고 협상 대표단을 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 2번, 3번에 걸쳐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강경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이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일단 뭐 바깥에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란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역시 어떤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역시 지상전 그리고 이 대규모 폭격을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역량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상전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지상전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미 연합군 측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쿠웨이트, 바레인이 이란 손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카타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무시무시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는 사실상 뭐 이란의 영향권에 떨어지는 거죠. 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제국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인구 1억에 가깝고, 그리고 뒤에는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을 해서 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자, 이제 이 지역 패권국으로서 이란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대화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이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란에 대해서 온갖 시토크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 구제불능이죠. 자, 그리고 로버트 페이퍼 교수, 이제 한국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국을 때렸습니다. 막 거창합니다. 뭐 이 우파 진영, 좌파 진영에서는 왜 이재명 대통령 괴롭히냐, 뭐 트럼프 침략 어쩌고 뭐 이러고,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는 우와,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을 팬다, 큰 것 보낸다, 이재명 뭐 모가지를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뭐 또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뭐 그 중에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도 조금 빼야 됩니다. 뭐 저는 그 계획을 뭐 그냥 잠깐 중간에 이용해서 트럼프가 좀 이렇게 한국에 압박을 한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압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대미 투자, 그리고 이 이란전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이 협조를 해라, 군함을 보내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트루소셜에서 한국에게 군함을 보내라, 그리고 병력을 보내라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전을 하든 해전을 하든 한국,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기름이 아시아전으로 주로 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조금 떨떠름하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버트 페이퍼 교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약속을 줄인 거, 이것은 1970년대 베트남전에서 패배했을 때다. 뭐 이런 주변적인 지정학적 이야기 이런 거 다 배제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역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국 내에서 자산을 빼내오는 거다. 한국과 훈련을 줄인다. 이건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고, 그냥 그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압박 넣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공포심 심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산들이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드가 옮겨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조선일보에서는 뭐 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힘에서는 외교 참사다, 미국 말을 듣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국의 이런 해석, 뭐 좌파든 우파든 이런 해석 다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 상황에 달린 겁니다. 미국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한국, 일본, 뭐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데 우당탕탕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음들이 있는데, 이 지금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결국 이 문제는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종전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한 3, 4개월 정도, 한 2개월 뒤면은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싱턴 DC는 뭐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도 그렇고 뭐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그냥 이 뒤로 누워가지고 그냥 뭐 배짜라, 뭐 형님 뭐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트럼프 형님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개기고 그냥 뭐 침 질질 흘리고 바보 흉내내고 그냥 배차 깔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미국 내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군함 보내면은 한국 군함에 빵꾸 배돼지에 구멍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요 뭐 정치인, 군사 전문가들 다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의 어떤 이제 군사력, 어떤 이런 뭐 지정학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뭐 린치핀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은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동이 완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미국의 어떤 이제 동맹 관계가 흔들리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수많은 이 지정학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축소 이것은 예전에 정해졌습니다. 한 2010 몇 년경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MBC 뉴스 여기도 뭐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동맹 관계를 해친다. 그런데 이 좌파 언론들, 미국의 리버럴 언론들의 이런 비판 역시 뭐 이제 이 어떤 정략적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미 다 계획했던 겁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지상 병력을 축소하고 해군과 공군 위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과 공군 이렇게 재건하는 것,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엘브리지 콜비가 이제 모아님이 올리셨는데, 일본이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를 연결하는 이제 이 옥지선, 중국 해군을 막아내는 선, 여기 이제 심대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 이거는 이제 이 중국을 봉쇄를 하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궁극적인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이제 이 저강도 핵입니다. 바로 그것을 미국은 배치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1도련을 뚫고 뭐 제2도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2도련까지 나아가게 되면 태평양으로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시진핑, 대만에 대해서 또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 지역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제 이 해군 전력 뭐 이런 게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존이 텅 비게 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이 파한대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만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이 알레이버급 구축과 미국의 주력 전함입니다. 72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수리하고 이렇게 도크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빼면은 이제 장부상으로는 한 50몇 척 되는데 그 중에 한 30척 미만이 이렇게 이제 딱 이 시점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녹슨 거 물론 이제 바닷물에 오래 작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또 이제 가져와면 또 페인트 칠하면 또 이제 좋아지긴 한데 문제는 이러면서 뭐 선체 피로도 노후와 이런 게 되는 거죠. 끝없는 염분으로 단순히 이 외부에 있는 이제 철판뿐만이 아닙니다. 내부도 이렇게 계속 부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래 작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년, 2년이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USS 벤폴드 한 2달 전입니다. 7월 24일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배가 표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레이버급 구축한 미국의 주력 전함이 남진하해서 표류를 했습니다. 자, 중국 애들이 또 보고 있다가 야, 이 자식 너 한 대 맞으려면서 미사일 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겁니다. 표류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발전기가 고장나서 결국 필리핀으로 견인이 되었습니다. 예인선들이 가서 끌고 온 거죠. 물론 뭐 6일 뒤에 전력이 복구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300명의 승무원들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당연히 안 돌아가죠. 이 미국 함정이 노후화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뭐 이 공격력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배 내부에 일단 뭐 동력기관 그리고 발전 뭐 레이더 이런 온갖 전자장비들 첨단 전자장비들이 있죠. 이런 게 가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 영상 참 한심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에이브럼스 링컨호 지금 뭐 내부에 이런 뭐 상황인데 이거 지금 제가 혐오스러운 사진을 뺐습니다. 지금 막히고 역류하고 이건 그나마 좀 깨끗한 편입니다. 화장실도 뭐 더럽고 이런 거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자기가 청소해서 깨끗이 했다고 한 겁니다. 다른 거 보면은 정말 뭐 제가 혐오스러워서 이제 오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해병대원 같은데 자,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와 미국은 불필요한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죠. 이런 뭐 미국 국민들 생각. 이란은 미국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 나쁜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란은 지금 방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들어가서 초등학생들 날려버리고 미군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선택의 전쟁이었다는 거,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 중동에 있는 뭐 이스라엘 뭐 그 나라죠. 사실은 이 한국과 훈련을 축소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 동북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해군, 이제 특히 항모 전단입니다.
이 중동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면 이 미 해군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거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한 달 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링컨 항모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이 일종의 이제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20대 젊은 사람은 이제 햇볕도 들지 않는 쇳덩어리 안에 이렇게 무려 뭐 200 몇십 일을 가둬둔다. 이러면 사람이 헷가닥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로지스틱스 붕괴되고 이렇기 때문에 배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걸 질질 끌다가 이제 이 사태가 터진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교체 항모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가 있는 조지 워싱턴 항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 항모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제 또 항모뿐만이 아니죠. 그 옆에 호위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둘러보는데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딱 한 개 남았습니다. 바로 동부가 있는 조지 워싱턴 항모, 그리고 또 이제 호위함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미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하면은 링컨 항모가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호 상황도 좋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남진하에서 중국을 견제한다. 지금 뭐 필리핀과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훈련도 많이 하고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데 이쪽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는 거죠. 지금 완전 이 미군이 이렇게 쭉 늘어져서 스트레치 된 겁니다. 아주 얇게 스트레치 된 거죠. 매우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그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지 워싱턴 항모에서 이 수병들이 사실 이 함내 상황을 올리면 안 되죠. 이 군인으로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지 워싱턴호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곰팡이가 키고 화장실은 이렇고 그나마 이제 변기는 깨끗이 청소를 했네요. 자, 이런 것을 수병들이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 야, 우리도 지금 개고생이야. 이런 것을 올리는 거죠. 왜 우리를 중동 지역에 보내냐. 그리고 이것은 조지 워싱턴호의 지금 식단입니다. 이쪽도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시금치 같은 거, 이 이탈리아 만두 같은 거죠. 치즈랑 뭐 좀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치즈, 이런 식입니다. 이걸 뭐 아침 식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고 있습니다. 칼로리도 높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앞에 이제 벤폴드 사건 같은 경우 밥을 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MRE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엄청난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유효기간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년인가요? 자, 그 정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방부제 덩어리죠. 이걸 이제 반복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뭐 거의 몇 주 동안, 3주 동안 이걸 반복해서 먹었다는 거죠. 이 보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남진하에서 이제 표류했던 벤폴드입니다. 자, 지금 이 중국은 이제 조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선 강국은 당연히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물량으로서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일본, 한국은 여전히 조선 강국입니다. 자, 중국에 비해서 뭐 미국은 조선 역량이 뭐 거의 다 붕괴된 상황이죠. 자, 이것은 미국 교도소 죄수들이 먹는 밥입니다. 이 단백질 풍부하죠. 자, 이 닭고기 그리고 뭐 야채도 있고 여기 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칼로리도 높을 겁니다. 미국 교도소 죄수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군 병사들은 이 조지 워싱턴 항모 남진하에 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먹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아틀란틱 지에서도 이제 이렇게 한국 관련된 기사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공갈하고 위협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트럼프가 지금 이란전에 대해서 좌절을 했는데 한국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뭐 미국의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 미국에 가장 이제 충실하게 따라주는 국가 중에 뭐 명단을 몇 개 뽑습니다. 1등이 사실은 한국, 그 다음 일본, 그 다음에 뭐 영국 정도겠죠. 호주 정도. 그 이외에는 전부 미국 이용해 먹을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니, 독일이니,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팬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공화당 출신입니다. 군사 전문가인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물론 뭐 아틀란틱 지 자체는 좌파 언론입니다만 리버럴 언론이죠. 제가 이런 거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수렁에 빠져서 꼴깍꼴깍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이 나 친해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쿠바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잔치죠. 중요한 것은
동북아에서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미국의 제대로 된 해군력이 동북아에 없습니다. 물론 함정 일부는 남아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조지 워싱턴 호가 가면 달라지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년 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후티가 이제 홍해에서 사고를 칠 때죠. 자, 이제 물론 뭐 사고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자를 폭격했기 때문에 후티가 났었습니다. 이때 유럽 각국은 10여 척 더 될 겁니다. 뭐 약속은 30척인데 어느 정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척에서 20척 정도 왔을 겁니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뭐 프랑스 다 보냈습니다. 이들을 첨단 프레기단 뭐 1조 원 7천억 이런 구축함 보냈는데 며칠 만에 다 도망갔습니다. 왜 보냈을까? 후티는 고성능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게릴라보다 조금 뛰어난 수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드론이나 조악한 순항 미사일, 뭐 사실은 드론에 가깝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자식들 혼내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애들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쭉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웬걸 뭐 드론 순항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정확하게 함정으로 날라왔습니다. 아이고 뭐 시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시스페로 미사일 쏘고 한 발 날라오는데 두 발씩 쏘고 뭐 대부분이 뭐 64, BLS죠. 수직 발사관으로 32, 프리기담은 한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알레이버크 그 구축하면 엄청난 함정이죠. 그래서 이제 96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 발당 두 발씩 쏘면 순식간에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프랑스, 영국 다 도망갔습니다. 영국은 항모 보낸다고 하고 아이고 고장났습니다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쳤죠. 자, 이란은 후티와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대한미사일, 이란이 만든 대한미사일도 있습니다만 이란이 그동안 사들였던 대한미사일도 있습니다. 뭐 러시아제도 있고 또 엑소세 있죠. 과거에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총가요? 90년대죠. 이 이란이 엑소세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구축함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이제 이란에 여객기 떨어뜨리고 이런 뭐 심대한 충돌이 있었는데 그 시기입니다. 자, 엑소세 미사일 여전히 이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뛰어난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한국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아우 형님 뭐라고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미안합니다 형님 이러고 그냥 들어놓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개기는 겁니다. 투자 200조 미쳤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말 같은 소리 해야 되죠. 미국과 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되고 지킬 수 없으면 지금부터 이제 포기해라는 거죠. 조만간 한국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조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중간 선거에서 이 문제는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미국 욕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댕골댕골 누워서 구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군함을 보낸다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란은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알레이버크 구축함 항모에 뭐 구멍이 뚫린다 이러면은 미국 국민들도 엄청나게 이제 폭발하게 될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을 중단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미국도 망가지는 거죠.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배가 온다. 이란 입장에서는 야, 저놈들을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다른 나라 군함을 보내지 못하도록 일본 군함이었다, 한국 군함이었다. 그러면 구멍 뚫는다는 거죠. 그리고 윌 슈라이버가 이것은 이제 작년인가 그때 올렸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호 이야기인데 이 미국의 항모들이 각각 나름대로 고유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식 사출기 이건 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 이 조지 워싱턴호는 분명히 니미츠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92년 시운전되고 2002년, 2004년 이때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가서 잠깐 이제 폭격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선박에서 이제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무려 7년을 그냥 이렇게 전진 배치된 캐리어로서 다 이렇게 뭐 전시용으로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코스카에서도 물론 수리를 했습니다만 안에 이제 궁극적인 수리는 또 미국에서 해야 되죠. 2015년에 동부 해안 조선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그냥 방치하다가 2017년에 드라이독에 진입해서 이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수리 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비밀이죠. 자, 그리고 2024년 다시 이제 요코스카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재건이 되었고,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어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2004년 이후 전투 지역에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22년 동안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딱 이제 폼 잡고 와가지고 부산항에 오면은 이제 쫙 오면 미군 들어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와, 천조국 하면서 뭐 그냥 이러고, 그 다음에 일본 쫙 가면 또 뭐 사진 찍고, 남진아에서 뭐 중국 놈들에게 야, 이 자식들아, 우리 덩치 안 볼래 하면서 쫙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 애들 오줌 지리고, 뭐 오줌 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답니다. 자, 이제 진짜 전쟁을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윌 슈라베가 조롱을 하고 있죠. 너 진짜 싸울 수 있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모가미급 구축함. 이 미국은 새로운 함정들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주말쯤. 뭐 그거 나올 때 디자인 보고 뭐 우리가 AI는 아니죠. 그때 뭐 뽀샵으로 만든 영상들 보고, 와, 이거 한 발이면은, 이제 한 대면은 서해안에 있는 중국 함정은 모조리 침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떠드는 사람도 있더군요. 자, 그런데 다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주말트 결국 어떻게 스크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토럴 연하나, 그리고 미국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컨스텔레이션 프리기담입니다. 이 알레베크 구축함은 상당히 큰 겁니다. 거의 뭐 10,000톤까지는 안 되더라도 8,000, 뭐 9,000 이 정도 되는 거, 조금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세가 프리기담입니다. 한 3,500에서 5,000톤 사이, 뭐 이러면 프리기담 혹은 뭐 중순양함 뭐 이렇게 불립니다만, 이제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지삼 한 9,000톤급이죠. 그런데 이제 프리기담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컨스텔레이션 했다가 결국은 스크랩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조선 역량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럼 설계 역량까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봤을 때 공통적인 현상이죠. 한국, 일본, 그리고 지금 중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들 국가들은 분명히 이 조선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과연 그런가? 물론 뭐 미국도 잘하는 부분, 잠수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우리가 이제 까봐야 알죠. 그런데 이 수상함 관련돼서 이게 이제 붕괴되고 있다. 자, 이 모가미급, 섹시하죠. 이 모가미급은 정말 뭐 우리가 바깥에서 봐도 멋있습니다. 중국 역시 뭐 052, 054, 055, 055가 뭐 최신 스펙으로 무장하고 가장 강력한, 지금 지구상에서 스펙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함정입니다. 055 구축함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프리기담 뭐 054나 이런 것을 쓰게 됩니다. 이 모가미급은 약간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3,500,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3,500, 5,500, 그리고 뭐 큰 것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미쓰비시 중공업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섹시하죠? 자, 그리고 위에 잠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마스터. 여기에 엄청난, 이 일본의 이제 전자기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 통신, 지휘, 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죠.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이제 스텔스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를 정면에서 보면은 앞에 이제 뾰족하게 무언가 이제 삼각형으로 서서히 수면 위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디자인 자체가 스텔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가미급,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주가 11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원래 미국에 뭐 컨스텔레이션 하려고 했는데 뭐 당연히 미국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나가리가 됐죠. 20조 원치를 산다. 그 정도로 뛰어난 함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 해군 역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했는데, 물론 미국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함정 디자인 기존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프리기담은 용어를 쓸 수 있는 거, 연안 전투함이죠. 연안 전투함이 아니고 참 해양 경비대 함정 큰 거, 대형입니다. 한 3,500톤 거. 이런 것을 변경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모가미급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레전드급 커터를 기반으로 한 FX의 그 이제 대체 대안으로 한다. 왜냐하면 모가미급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미 해군이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이 힘의 투사,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 해군을 재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30년, 40년, 50년, 핵미사일도 트라이던트, 미니투맨 전부 수십 년 전, 토마호크도 40년 전, 50년 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하이마스, 이것도 30년, 뭐 20년 전 이런 겁니다. 뭐 프리즘 미사일 최근에 새로 만든 건데, 최신형은 이제 뭐 제주 뭐 이런 미사일인데, 이거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이번에 다 써버린 거죠. 자,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미 해군이 지금 아라비아에서 취약한 상황입니다. 물류가 붕괴되어 있죠. 이란은 지금까지 미 해군에 심각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데 미 해군이 뭐 봉쇄랍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가하고 있죠. 여기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 해군, 아라비아해에 있는 미 해군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 해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윌 슈라이버가 이 전쟁, 이란과의 전쟁을 무려 8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인 학자 이런 사람들 있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는 마지막 전쟁을 한 번 하는데 그 상대 만만한 게 이란인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여기서 패하면서 미국 제국이 이렇게 붕괴되게 된다. 이런 뭐 예언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때 이 미 해군이 결정타를 맞는데 어떻게 맞는가? 이제 미국의 항모 전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 딱 2척, 알레베크급 구축함이나 뭐 호위함이죠. 이런 게 딱 2척의 구멍이 뚫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 10척의 전단이 있습니다. 이 2척이 빠지면은 나머지 8척이 운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항모가 있으면은 항모와 주변 보급함이 이런 것을 보호를 해야 되는 호위함이 있어야 되죠. 자, 호위함 2척에 구멍이 뚫린다. 그러면은 몽땅 다 같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드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때는 이란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다 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서도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란이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지금 전주에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을 넣는데 예전에 한 40불치 넣는 게 지금 60불, 70불 이렇게 되는데 야마가 돌죠. 그리고 농부들, 뭐 미국의 아직 농업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런데 뭐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들게 됩니다. 디젤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이건 뭐 이란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란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대처하고 있는가? 대공 능력 그리고 미사일 능력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것을 뜯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자식들 이거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 중동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이제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어디 피가 흐르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이 개머들이 뒤에서 수작을 벌인 거다.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사우디에서 일종의 이제 사촌 국가로 볼 수가 있죠. 이 왕자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일본이 뜯어져 나와서 자기 나라랍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 전 세계 테러, 뭐 시리아니 온갖 공작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놈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초호화 호텔에, 요트에 위에 이제 승용차가 아니지 참 경기용차입니다. F1에 이용하는 카죠. 이건 뭐 에스턴 마틴이 만든 거라는데 1,800만 불짜리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가서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뭐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란을 더 이상 침공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란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잠재력은 키핑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가장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궁극적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은 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식들은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미국을 망치는 놈들입니다. 미국이, 특히 미군입니다. 지금 힘의 투사가 아니라 재건부터 해야 됩니다. 선박부터.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과연 이 일본 해군이랑도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뛰어난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가미급 구축함, 섹시하죠. 여러분 한 디자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죽했으면은 호주가 이걸 20조 원을 써서 사겠다고 했겠습니까? 미국도 이 설계를 할 수 없으면은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참 슬픈 현실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